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복잡한지를요. 특히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면서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조언을 하려 할 때마다 엄마,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 모르실 거예요 라는 말을 듣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자녀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특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당신을 무시할 때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의 자녀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무가치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지혜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는 나를 구시대의 사람처럼 대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은 부모인 우리만큼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들도 나름의 불안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의사가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감기에 좋은 한약이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 그런 것보다 그냥 병원에 가세요. 왜 그렇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어머님은 무척 서운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것처럼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라며 언성을 높이는 대신 잠시 침묵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의사니까 더 잘 알겠지. 엄마는 그저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법이 도움이 될까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말해본 거야. 내 전문적인 의견을 들려줘서 고마워.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후로는 어머님의 조언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어머님이 하신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자녀의 전문성과 지식을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반사적으로 우리의 권위나 경험을 내세우려 합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부모 말도 안 듣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런 말들이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오히려 세대 간의 벽을 더 높이 쌓을 뿐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자신들의 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위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도 자녀의 세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그 분야는 나보다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다.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네. 내 의견을 들려줄래? 엄마 또는 아빠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이런 말들은 단순히 자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한 명의 성인으로, 전문가로,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이야말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녀를 인정한다는 것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포기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를 인정할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험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버님은 사업을 하는 아들과 자주 다투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시작할 때마다 그건 안 될 거야.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라며 반대하셨죠. 당연히 아들은 점점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더 이상 상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님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왔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음에 아들이 새로운 사업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시장 조사도 하고 계획도 세웠구나. 아빠도 젊었을 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가 생각난다. 그때 느꼈던 설렘과 불안함이 지금 내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아. 혹시 내 경험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이 한마디로 아버님과 아들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신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님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님의 말씀에 담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시장 조사도 하고 계획도 세웠구나라는 말에서 아들은 자신의 노력을 부모님이 알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둘째, 감정적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설렘과 불안함이 지금 내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아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정한 이해를 전달했습니다. 부모도 한때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상기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언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내 경험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라는 말에는 선택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동시에 부모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선택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바꾸는 한마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물러서면 자식이 더 버릇없어지지 않을까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걱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강요가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육아에 대해 늘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며느리에게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해.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어 라며 자주 조언을 하셨죠.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고 손주와의 만남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상담 중에 이 어머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육아, 조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떠올리신 거죠. 그래서 다음에 며느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육아가 참 많이 달라졌더구나. 엄마들이 육아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연구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새로운 방법들도 많이 있나 봐. 혹시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지 나한테도 알려줄 수 있니? 이 말 한마디가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활기차게 최신 육아 트렌드와 자신이 공부한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시어머님의 경험담을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세계를 인정하고 호기심을 보일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험과 지혜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대 간 소통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어머님께서 혹시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혹시 알려줄 수 있니? 라는 표현은 강요가 아닌 부드러운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며느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의 표현이었기에 더욱 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의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진정성 있는 태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막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게다가 목돈을 대출받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당연히 아버님은 크게 걱정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을 테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걸 이해하는데 혹시 아빠랑 같이 사업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볼래? 아빠도 사업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고 그만큼 배운 것도 많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후 정말로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셨죠.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니? 시장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봤어? 경쟁사 분석은 해봤니? 아들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답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계획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무리한 대출 대신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결정했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단순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대신 세 가지 중요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걸 이해한다는 말로 시작하심으로써 아들의 꿈과 열정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대화의 문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둘째, 아빠도 사업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고 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공유하셨습니다. 이는 고압적인 조언이 아닌 동행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 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반대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진심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등대와 같습니다. 배가 가야 할 방향을 직접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줌으로써 안전한 항해를 도와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사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계를 바꾸는 한마디들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멋지구나. 엄마 또는 아빠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자녀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야. 내 옆에서 함께 있어 줄게. 자녀와 의견이 다를 때, 내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우리 서로의 생각을 나눠볼까?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야. 내 생각은 어떠니? 하지만 이런 말들은 단순한 대사가 아닙니다. 이 말들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던지는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말하기에 앞서 먼저 들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님은 대학생 딸과의 관계로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은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어머님이 걱정되어 물어보면 엄마는 나를 믿지 못하나 봐라며 대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님은 평소와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딸에게 평소처럼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으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니? 처음에는 평소처럼 짧게 대답하던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딸은 취업 준비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늦게까지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엄마가 너희 선택을 믿는다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고요.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스스로 귀가 시간을 앞당기기 시작했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깊이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할 때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과 정반대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족 모임만 있으면 서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아들이 가족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님은 특별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들과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들려주어서 고맙다. 아빠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특별하지 않니?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며 아들의 이야기를 더 들으셨답니다. 놀랍게도 이 침묵의 시간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점차 아버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와 생각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때로는 이런 침묵이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침묵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어머님은 결혼한 딸과의 관계로 매우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딸이 친정에 잘 오지 않으려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매번 전화로 왜 안 오려고 하니? 라며 서운함을 표현하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어머님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딸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로 하신 거죠. 다음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는 정말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딸의 이야기만 들으셨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딸이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육아의 어려움까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이 대화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엄마, 다음 주말에 잠깐 들를게라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어머님의 진심 어린 경청이 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볼 시간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은 때때로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제가 상담했던 한 젊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조언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부모님이 제 의견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저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는 그들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어쩌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버님이 시도하신 접근법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아들과 자주 부딪히셨던 이 아버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요즘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구나. 아빠가 모르는 새로운 업무 방식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니?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고 싶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버님의 질문이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면서도 점차 자신의 업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비대면, 업무 방식 등 아버님께는 생소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업무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아버님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세대 간 소통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인정하고 배우면서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죠.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과 기술, 그리고 부모 세대의 깊이 있는 경험과 지혜가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지배나 통제가 아닌 상생과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 할 때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녀의 성장을 막는 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바람이 되는 것. 그들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거나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바람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한 실천적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어머님의 사례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네요. 이 어머님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딸을 보며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력서는 써봤니? 면접 준비는 하고 있니? 등 걱정 어린 질문을 자주 하셨지만 딸은 점점 더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은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취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매일 저녁 딸이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힘든 일 있었으면 이야기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는 그냥 내 옆에 있어 줄게. 이 말에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관심을 표현하되 압박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선택권을 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라고만 하던 딸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면접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또 어느 날은 새로 지원할 회사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것은 스스로 취업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머님의 사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지지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지지가 자녀를 방임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아들이 갑자기 휴학하고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을 때 한 아버님은 큰 혼란에 빠지셨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하려 하셨지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걸 이해한다. 하지만 아빠도 너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싶어.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3개월 동안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 보되 동시에 학업도 계속하는 거야. 그동안 아빠는 내가 필요한 장비나 조언을 지원해 줄게. 3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지지와 책임 있는 조언이 조화를 이룬 예시입니다. 이 제안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꿈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현실적인 시험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동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들은 콘텐츠 제작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대신 졸업 후 디지털 마케팅 분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답니다. 앞선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제가 만난 한 가족의 사례입니다. 이 가족은 매주 일요일 저녁을 노 스마트폰 대화 시간으로 정했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많이 불평했지만 부모님이 매우 특별한 접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30분만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너희들이 요즘 어떤 걱정이 있는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 그리고 엄마 아빠도 우리의 실수담이나 웃긴 에피소드를 들려줄게. 이렇게 시작된 대화 시간은 점차 가족들이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3가지 특별한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비판과 훈계는 절대 하지 않는다. 둘째, 누군가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듣는다. 셋째, 모든 감정은 존중받는다. 이런 규칙들이 지켜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빠,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단순히 함께 보내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정서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딸의 고백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부모님도 저만큼이나 불안하고 두려우셨던 순간들이었다는 걸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요. 이 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는 사랑이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자녀들의 반항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서로 다르기에 때로는 부딪히고 아프더라도 결국은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이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고 때로는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들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빛 노후지혜의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와 통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황금빛 노후 지혜와 함께 더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